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또 올랐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종목도 다 강했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 관련된 쪽이지만 그쵸. 그쪽은 워낙 많이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지수가 새롭게 갱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종목들도 어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사실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나온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닥 좋은 내용보다는 조금 다소 안 좋은 내용이 더 많았어요. 약간 지수 따라간 건가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뉴스가 나온 해당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뭐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조금은 뭐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늘 뭐 이러한 이제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상 턴이 되는 부분이 뭐 사실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고 반대로 정말 안 좋아진다, 겨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밑에서부터 턴이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2.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CT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까지 D램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네.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한 해겠네요. PC용 D램 가격이 이 계약 가격으로서는 10월 한 달 동안 9%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급락 있어요.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많은 부분 이제 하락이 나온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PC D램 가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이 D램에서 이 PC가 미치는 이제 MS를 보게 되면은 가장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버라든지 스마트폰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쳐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결국 D램 가격이 빠지는 것은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좋군요. 이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 PC 수요의 둔화가 있고요. 네. 유통 채널에서의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D램 가격의 낙폭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도 보인다라고 일단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바닥에서 2%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AMD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사실 많은 성장성에 담보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플로어가 나온 거는 이런 성장률 자체가 내년도는 좀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로스랜드에서 2022년도에 이 AMD의 성장세는 고점에 인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반도체 섹터의 투자 수익률은 그닥 높지 않은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안 좋은 내용이네요. 우울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예.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반도체 섹터에도 이익률 압박을 자극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한 가지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온 거는 온세미컨덕터라는 이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예요. 실적 나왔죠. 네, 이 실적이 나왔었는데 네. 뭐 차량용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전력용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액부터 보게 되면은 이 전년도 대비 31.8%이 기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컨센서스 상회하는 부분이 상회했군요. 있었고 예. EPS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2%가 전년도 대비 늘어나게 돼요. 잘했네요. 네, 그만큼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게 되면서 온세미컨덕터는 어제 14%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이던스도 보게 되면은 4분기 역시나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지게 될 것이다. 가이던스도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뭐 전기차 그리고 에이다스 그리고 산업 자동화 등 혁신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반도체 설계를 빠르게 확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전력용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납득이 돼요.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랑 전망이 좋아서 강하게 간 종목도 있고, 그리고 소식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미국은 반도체 쪽은 좀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매날 그 등락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아까도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네.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사실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러한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니면 중간에 이슈에 의해서는 충분히 이런 수급은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종목을 위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쵸. 어떤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하게 될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매수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네. 요즘 ETF 시장이 상당히 더욱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다양해지고. 예,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ETF 내에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코덱스 반도체 ETF를 제가 이 구성 종목을 한번 봐봤어요. 네. 근데 이 구성 종목 내에 1위를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20%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뭐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 수준의 이 비율이 담겨져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리노공업이라든지 아니면 DB하이텍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네네. 이 LX 세미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그리고 실적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이 이런 ETF의 상위에 많은 부분 존재를 하고 있다. 공통점이 있고요. 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다른 이런 조그만 종목들보다는 보다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부분이 실마리를 찾기에는 이 계속적으로 D램 가격이 하락에 이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우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진한 업황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AMC 엔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CJ, CGV 이런 거죠. 예, 미국의 10월 박스 오피스 매출이 2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 요거는 예. 아니고요. 2021년 중에 최고다. 2021년 중에 최고다. 네, 네, 그 말은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좀 풀려서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이렇던 내용인가요? 뭐 보복적인 영화를 본다. 뭐 보복적인 이런 영화. 이런 느낌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그렇군요. 뭐 제가 뭐 이런 말을 한 거는 아니고요. 뭐 CNBC에서 보게 되면은 10월에 박스 오피스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뭐 007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놈 2라든지 듄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서 대작들이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눌려 있었던 영화에 대해 관람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은 부분 10월 달에 늘어났다. 공감이 돼요. 이제 네. 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가장 이제 많은 박스 오피스의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단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한 4.7% 정도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오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박스 오피스닷컴에서는 10월 영화 산업 자체가 팬데믹의 회복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석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 향후 뭐 재봉쇄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한 이제 장기적인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 10월에 대한 이러한 박스 오피스의 이런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의 산업에 대한 기대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밸런스도 보게 되면은 AMC가 입장권 매출이 이 팬데믹으로 전국 극장을 전면 봉쇄한 2020년 2월 이후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역시 박스 오피스에서 이 매출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시 AMC도 그런 입장권에 대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IMAX라는 이제 AMC의 이제 경쟁사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 IMAX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시장의 4.5%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요. 예. 지난주에 SF 영화 듄과 억제된 관객 수요가 한꺼번에 이제 분출한 덕분에 10월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렇군요. 뉴스 보도가 함께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베링턴에서는 개봉이 연기되었던 다수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2021년도에 걸쳐 개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흥행 실적이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MA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MS를 차곡차곡 더욱더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제 이러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영화관 쪽에 주가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 외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항공 쪽이 뭐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Z ETF, 항공 ETF를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2.9%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안 사실 좋아요? 지금 뭐 사우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결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사람들을 못 뽑게 돼서 뭐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더욱더 중점을 맞춰지게 되면서 더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예. 이제 계속적으로 억눌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주가로서 조금씩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크루즈인 뭐 카니발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카지노인 라스베이거스 센스 같은 경우에도 4에서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피해주들 다 갔네요. 네, 뭐 그만큼 예. 이러한 이쪽에서에 대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도 상당히 어제 강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항공, 뭐 카지노나 이런 크루즈는 없지만 관련 종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항공주들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응이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항공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유가인 것 같아요. 다른 거군요. 네, 유가가 높기 때문에 네. 항공에서는 유가가 높으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전가도 되고요. 뭐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되면은 그나마 나은 건데 네. 그래도 적군요. 어느 정도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라서는 이 항공주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는 요즘 예전보다는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AMC 엔터테인먼트라든지 IMAX라든지 이런 기업이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대체될 수 있는 기업이 CJ CGV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 체인. 오늘 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여행주에서는 노랑풍선이 가장 이 델타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관련 주에서는 노랑풍선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재미난 게 이제 노래방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노래방 안 간지 있었는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TJ 미디어가 관련돼서 이제 노래방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죠, 태진 물론 미디어. 기업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한번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흐름까지 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